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온라인에서 세 번째로 함께하는 역사 시간이지요. 자, 미리 배부된 학습지 준비하고요. 교과서도 준비하고 24에서 25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자, 원격 수업이니까 우리 아무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내용 꼭 확인한 후에 오늘 선생님과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게 될 가부개업, 즉 가부년은 1894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1894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그 사건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었죠. 자, 여기 선생님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라는 하나의 지도와 그다음에 시기 순으로 나열된 이러한 표가 있는데요. 이걸 함께 우리 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학농민운동 어디서 발발했죠? 맞아요. 고부에서 발발했죠. 자, 우선 고부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자 농민들이 더욱더 조직화된 건 백산. 그 다음에 이후에 점점 그 규모가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관군을 보내서 이거를 진압하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동학농민군이 장악했던 전주 이씨의 뿌리인 전주를 장악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고종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고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까지 우리나라에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것은 직강소, 정부도 나름 개혁을 하고자 설치했던 것은 여기 나오는 무엇이죠? 교정청이었어요. 자, 이때 이제 일본은 철수해야 되겠죠. 청나라도 철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본이 맞아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무엇을 일으켰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 전쟁을 일으킨 지 딱 며칠 후냐면 이틀 후에 일본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냐? 네, 오늘 배우게 될 1차 가보개혁을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자, 내용을 볼까요? 1차 개혁.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김홍징 내각이 수립이 돼요. 내각이라는 것은 그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총리격인 사람을 정치 대표자로 세우는 건데 그로 적합한 사람이 김홍집이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운영합니다. 그 뒤엔 당연히 일본이 있겠죠. 자, 일본 우선 무엇을 하나? 동학농민운동 때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나름 개혁하고자 했었던 교정청을 폐지시켜버리고 무엇을 설치를 하냐? 네, 군국 기무처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네, 사진에 나타났죠. 자, 여기는 공국기무처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상당히 많은 대신들이 모여있죠. 이들은 주로 성향이 어땠을까요? 친일? 친청? 네, 이들은 주로 일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이 좀 더 많이 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국기무처는 5개월간 지속이 되는데 이때 대략 한 210건 정도의 그런 안건이 많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어떤 개혁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과 여기 있는 개혁 추진 내용 한번 알아봐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내용은 정치적인 측면,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이 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과거제를 폐지시킵니다. 조선 후기에 좀 문란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고종이죠. 고종의 권한을 제한시켜요.
그럼 아무래도 일본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다음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 무엇을 하냐? 세금을 걷는 기간, 즉 재정기관을 일원화시켜요. 하나로. 나름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 뭐로 내게 하냐? 화폐로 내게 합니다.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지울게요. 3번은 삭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 넘어갈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뭘 폐지시켰을까요? 네, 알아주세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게 돼요. 공식적으로예요. 노비도 이때 완전히 해방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자, 두 번째 과부의 재혼이 허가되게 돼요. 이 말은 즉 여성의 권한이 신장됐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재판소를 설치해요.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중에 하나였던 재판에 관한 사법권을 분리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개혁이었어요. 그 밖에도 학교를 만들어요.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성 사범학교, 그다음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공식적인 문서에서 한글을 사용하게 하는 등 나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개혁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의 문제는 무엇이냐? 누가 개입돼 있죠? 그렇죠. 일본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위협이 가해질 만한 개혁은 진행을 했을까요? 그렇죠. 진행하지 않았겠죠. 이따 보겠지만은 이게 가부개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죠. 이런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하게 되죠. 2차 봉기. 자, 이때 결국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맞붙게 되죠. 그 전투는 시금치 친구 우금치 전투. 그렇죠.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학농민군도 무찌를 얻겠다. 점점 그 세력을 넓혀나가려 하겠죠. 마침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기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기존에 자신들이 설치했었던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영효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립으로, 그러니까 함께 내각을 성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가보개혁 2차. 자, 이때 고종으로 하여금 무엇을 발표하게 하느냐?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하게 합니다. 앞으로 개혁은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즉, 이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 즉, 우리가 예전부터 윗나라로 섬겨왔었던 그런 청나라의 간섭을 없앰으로써 일본이 보다 조선을 장악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든 거겠죠. 두 번째로는 왕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좀 배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써 고종의 그런 정치 개입을 막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혁을 진행했던 일본,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용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그렇죠. 무슨 나라일까? 일본이에요. 일본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 랴오뚱 반도라는 곳이에요. 자, 사진이 또 뿅 하고 나타났죠? 자, 반도라는 것은 바다 쪽으로 뚝 튀어나온 육지를 말하는데 이곳 여기 보이죠? 자, 여기가 랴오뚱 반도입니다. 이곳을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 어디냐? 독일, 프랑스, 러시아. 몇 개 나라죠? 세 개 나라죠. 즉 세 개 나라가 간섭해요. 이거를 뭐라냐?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독일, 프랑스, 러시아. 좀 더 쉽게 외우고 싶죠? 자, 독을 풀어버렸다. 독을 풀어버렸다. 라고 외우면 되게요. 자, 결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간섭으로 일본이 결국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다시 누구한테 주냐? 네,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랑 좀 더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있죠? 그렇죠. 러시아죠, 러시아. 자, 이 러시아가 일본은 어느 정도 제한한 것을 보고서 조선 정부는 무슨 정책을 추진할까요? 그렇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러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 주자는 고종과 명성황후였죠. 자, 이때 일본은 이러한 친러 정책을 추진하던 핵심 세력이었던 누구를? 그렇죠.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데 이게 1895년 을미년에 발생한 잠시만요. 을미사변입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일본의 세력이 많이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다시 일본이 김홍집을 내세워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이때 추진한 개혁이 무슨 개혁이냐?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 을미개혁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었던 정책. 자, 사진을 보니까 알겠죠? 뭘 자르고 있죠? 머리를 잘라요. 단발령. 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생들이죠. 양반들은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즉 머리카락 하나도 자를 수가 없다 했는데 강제로 일본이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불만을 많이 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건양이라는 언어가 사용이 되게 되고 자, 여러분 음력, 양력 알죠? 자,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달을 세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 지금 사용하는 거죠. 자, 태양력을 이때 사용하게 되고 종두법, 우편 업무 등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 하냐? 을미 개혁이라고 해요. 자, 다음.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있는 명성황후 시해. 이런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결국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이제 정말 싸우는 거죠. 의병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의병. 자, 이때 의병은 무슨 의병이라냐? 을미년에 일어난 일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의병들도 운동을 많이 전개하게 되고 자, 이때 고종은 어떤 입장이었냐? 고종은 이제 자신의 와이프가 죽었죠.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일본의 의도에 맞게끔 개혁이 추진이 돼요. 고종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때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고종이 정말 좋아했던 음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커피. 당시 용어로는 가베라고 하는데 고종은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말 불안에 떨었대요. 자신이 시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즉 일본의 이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당시 러시아를 부르는 말이 아라사였거든요.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가요.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뭐 할까요? 갔어요. 파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1896년. 얘가 무슨 년이냐? 병신년입니다. 점점점점점점. 그쵸?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게 돼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가보년과 을미년에 추진된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알아보자면 의의는 정말 그전부터 개화파, 즉 갑신정변, 동학농민군이 요구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많이 수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문제 폐지,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세정이 일어나는 즉 세금을 한 곳으로 걷자 등등등 조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한번 볼까요? 개혁 주도 세력이 어디에 의존했죠? 그렇죠. 일본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라면 치를 떨던 국민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겠죠. 또한 일본이 개입하다 보니 일본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개혁은 하지 않았죠. 즉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지는 군사제도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자신들의 토지를 갖는 토지제도 개혁 자체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